신호를 보여줄 종목을 찾는데 힘을 쓰지 말고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현명한 트레이더는 그런 종목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창이야말로 최고의 주식 홍보판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트레이더들이 집중하는 창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고수들은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들이 우리의 종목을 살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부끄럽지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불과 20년 전에 깨달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지식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단서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가져오는 거죠. 전혀 엉뚱한 다른 분야의 단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30%의 전문가가 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재가 되겠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투자 전문 서적에는 나오지 않는 전혀 엉뚱하다 할 수 있는 장사라는 분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주식 투자의 해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레이더는 상인을 뜻합니다. 미국 사전 역시 트레이더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 명시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고객에게 팔아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이나 좋은 재료의 종목을 고객에게 팔아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 모두 넓은 의미에서 트레이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분야라 생각할 수 있는 장사에서 주식 투자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워런 버핏, 윌리엄 오닐,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같은 투자 위인들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장사의 신, 은현장 저자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어쩌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측면에서 위대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대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신고가 상한가의 중요성, 빨리 팔아치워라, 시장에게 물어라.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인지심리학에 저보다 훨씬 더 선배였던 제지도 교수님이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야.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지식이야. 두 번째만 네 지식이야. 첫 번째는 뭔가요? 그건 네 자신에게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지혜야.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신고가 상한가의 중요성, 빨리 팔아치워라, 시장에게 물어라.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내용인 메뉴 개발에 집착하지 마라.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신고가 상한가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6번의 내용, 고객들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 8번째 내용, 대박집과 쪽박집은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 이 내용을 듣고 나서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공 투자자의 특징, 빨리 팔아치우고 시장에게 물어보는 이런 성공 투자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 책에는 전혀 주식 투자 책이 아닌 이 책에는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의 일독을 적극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매우 독창적인 트레이딩 서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꽉 막힌 뇌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광고도 아니고요. 협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책의 판매 인쇄 수익금은 전액 보육원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음과 동시에 보육원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는
지혜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장사의 신 은현장 저자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사는 쉽다. 장사는 진짜 쉽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좀 더 벌고 싶다면 인생을 몰빵하라. 앞으로는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아라.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트레이딩, 주식 매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남들보다 1시간만 더 늦게 공부한다면 주식이라는 장사도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 장사라는 단어를요, 주식 매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요,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초반은 정말 힘들다. 가게를 차린 초반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 한 번은 부모님이 가게에 오셨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나를 보면서 다른 걸 했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았을 거라고 말씀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다. 사실 부모님께는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상황은 누가 봐도 잘 되고 있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견디기가 힘들었다. 두세 달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거의 24시간을 일하고 있었는데도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나도 지쳐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이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다른 데서 일하면 매달 200은 벌었을 텐데 돈 한 푼 못 벌고 잠 한숨 못 자는 걸까? 내 선택이 틀린 걸까? 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리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결국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노력했다. 3. 전혀 다른 방법을 써서 해결하다. 당시에는 전단지로 가게를 홍보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전단지 1000장을 뿌려봤자 주문은 두세 건에 불과했다. 나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 배달하는 친구들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고객에게 배달 음식을 줄 때 집 문 안쪽에 전단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거짓말같이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방법이 들어맞은 것이다. 똑같은 전단지 1000장이라도 그냥 문 밖에 붙였을 때 주문율이 0.2%에 불과했지만 집 안에 붙였을 때는 10%로 주문율이 높아졌다. 점점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만의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저자가 거쳐왔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의외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의 경험담을 잘 곱씹으며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적용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자, 여기 중요합니다. 메뉴 개발에 집착하지 마라.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어떤 생각이 딱 드시는지 저의 생각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연구개발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부터 메뉴 개발에는 투자를 안 한 건지, 신메뉴가 항상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곤 한다. 사실 내가 처음부터 메뉴 개발을 안 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가 깨달은 건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시작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내놓는 게 이득이다. 대기업에서 출시하고 광고를 했을 때 판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해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 만들면 내가 처음으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 출시하면 판매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홍보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던 건 내가 시작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그 위에 올라타자라는 거였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된다고 메뉴 개발에 힘을 쏟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자가 말해주는 투자의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관심 가질 때 팔아라. 두 번째, 시장의 관심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주식 투자로 따지면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좋다는 이유로 주식을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세력이 종목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 혹은 시장에서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위에 올라타자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의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하라입니다. 신호를 보여줄 종목을 찾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주는 홍보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 200일 이평선 우상향, 상한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주식 홍보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한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영역 진입입니다. 상한가, 특히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한가는 오직 세력,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상한가를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위해 최고의 악셀을 밟아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를 해준 셈이거든요.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현명한 트레이더는 그런 종목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주 신고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52주는 주식시장에서 약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1년 동안 출회되는 모든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그 매물을 능가하는 매수가 있어야 비로소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력, 기관이나 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달성은 최고의 홍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요. 0162 상한가 하한가 창, 0161 특이 종목에서 신고가 신저가 창, 신고가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기간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창이야말로 최고의 주식 홍보판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트레이더들이 집중하는 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창을 보지 않고 종목을 발굴하여 트레이딩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표현대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시작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그 위에 올라타자. 이런 명언을 장사의 신 은현장님이 했다는 게 참 신기했고 이 책에는 주식 트레이더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문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부분은 책으로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와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5. 핑계대지 마라. 간혹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다. 자기 틀에 갇혀서 그 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바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라. 매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서툰 것도 익숙해지게 된다. 그 다음부턴 더 잘하게 만들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결과로 증명하게 되어 있다. 6. 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공 투자자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들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 자, 이 부분은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의 특징을 저자가 기가 막힌 예시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큰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분 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했을 때 본사 감독관이 우리 매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다른 매장 매출은 다 줄어드는데 오히려 우리 매장 매출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매장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최선을 다했다. 고객에게 서비스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고 배달한 음식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매장에서는 실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라고 말한 후 고객 집으로 당장 갔다. 그리고 음식을 확인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해드렸다. 이미 우리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해결한 후 다른 음식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간절함 덕분이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은 결국 장사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장사로 성공하는 것과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는 건 결국 같습니다. 저자는 다른 집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우리 가게가 매출이 느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서비스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우선 죄송하다고 말한 후 음식을 확인하고 조치했다. 셋째,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해결 후 다른 음식에 집중했다. 자, 이 비결을 트레이딩으로 끌어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 상승할 종목을 5%만 이익 보고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둘째, 내가 매수하여 팔고자 하는 종목이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아 손실이 나면 일단 죄송하다고 말한 후,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돌린 후 손실이 나도 종목은 일단 회수했다. 셋째, 일단 시장에서 손실 종목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종목에 집중했다. 저자는 이타적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제1의 목표임에도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싫다면 일단 고객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고객이 싫다고 하는 음식을 굳이 고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을 다른 음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트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트레이더라면 응당 수익을 챙기는 것이 제1의 목표겠지만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종목을 매수해주는 고객, 즉 주식시장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절대 자신의 종목을 비싸게 팔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익이 난다면, 주식시장이 자신이 준비한 종목을 기꺼이 사준다면 그저 감사하며 작은 수익에도 기꺼이 매도했습니다. 만약 수익을 보고 매도한 종목이 더 올라갔다면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준비한 종목이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고객, 즉 시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실난 종목을 발굴했던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기꺼이 갈아엎을 수 있었으며 주식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입맛을 알아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즉, 이타적인 트레이더가, 이타적인 투자자가 성공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투자자 버나드 바루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빨리 팔아치워 월가의 왕이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버나드 바루크는 고객, 즉 주식시장을 왕처럼 모셨기 때문에 월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투자 고수들은 이 주식시장을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식시장을 우리의 귀한 고객으로 왕처럼 모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책이 저는 그래서 정말 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 좀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라. 장사라는 건 최소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계산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계산하거나 분기나 반기별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장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겨우 한 달 안 된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장사가 안 될 경우 작년 매출을 분석하고 현재 문제점을 파악한다. 처음에는 다들 1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1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진짜 간절하다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마진을 생각하고 좀 더 쉴 생각을 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주는 걸 싫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진짜 간절한 사람은 처음 이야기한 행동 그대로 몇 년씩 유지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8. 대박집과 쪽박집은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 약수역에서 숯불 바베큐 가게 홀 장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주방에 있을 때와 내가 문 밖에 있을 때 매출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주방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주방에만 있고 홀에 있는 고객들의 응대를 못하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방 이모를 구하고 그 외 잡다한 일들을 알바생에게 시킨 후 응대에 집중했다. 가게 앞에 서서 인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었다. 그런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왔을 때 치킨에 콘 샐러드도 줘보고 쥐포 튀김도 주고 건빵 튀김도 줬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면서 기분 좋은 말을 먼저 하기도 했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챙겨주며 신경을 쓰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투자의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게 물어봐라. 실패하는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기분과 의중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종목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탓을 하고 경기 탓을 합니다. 시장의 기분과 의중을 파악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기보단 시장을 탓하는 거죠.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기분과 의중을 파악하고 종목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항상 시장의 기분과 의중을 알아차리기 위해 애씁니다. 신문을 읽고 당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섹터가 분위기가 좋은지, 어떤 트렌드와 어떤 테마가 대세인지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종목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실패하는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종목을 시장이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와도 꿋꿋이 기다립니다. 자신이 애써 준비한 종목을 시장이 알아주겠지 생각하며 버팁니다. 심지어 자신이 팔고 있는 종목에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지도 모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종목을 팔기 시작하면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이 싫다는데 해당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여 시장에게 사줄 것을 강요합니다. 물론 시장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 투자자는 자신의 종목을 시장이 사주지 않으면 빨리 종목을 손절합니다. 특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며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당 종목을 손절합니다. 자신이 그 종목에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장의 의중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시장이 받아주지 않았는지, 그토록 싫어했는지 고민하고 분석하여 기록합니다. 기록해두는 이유는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다른 종목을 팔기 시작합니다. 준비해둔 종목을 시장이 좋아해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 종목을 비싼 가격에도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이유를 분석하고 기록합니다. 기록해두는 이유는 그 성공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트레이딩은 시장의 의중과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목을 시장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집의 사장은 항상 고객과 소통합니다. 잘 되는 트레이더, 투자자든 항상 시장과 소통합니다. 시장과 소통한다는 트레이더들은 자신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매수하면 그 보유 종목을 캔들, 거래량, 이평선
계속 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시장에게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는 트레이더들은 종목 발굴에만 신경을 쓰고 시장의 의중은 아예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시장과 소통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투자 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은연장 저자에게만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9. 1,000원 남는 거면 안 팔아. 가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게 접고 막노동이나 하려고요. 라고. 이런 정신 상태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대기를 맞아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난 뒤져. 이거 아니면 난 먹고 살 것도 갈 데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답은 나와 있다. 예전에는 나도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서 곱창 만들고 치킨 튀기면서 1,000원 남는 거면 안 팔아. 이랬다. 그러면 망하는 거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시장은 분명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작은 수익은 거들떠보지 않고 버팁니다. 1% 이하의 수익, 몇천 원의 수익에는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내 주식을 사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수익은 사라지고 손실은 커집니다. 그때 팔 걸 후회해도 때는 늦었죠. 1,000원이라도 남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장사로 성공할 수 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0.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점점 지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분 늦게 문을 열다 보면 나중에 또 10분만 늦게란 생각으로 미루게 된다. 그런 날이 쌓이면 결국 영업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기가 막히게 매출이 급감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지켰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11. 장사를 잘하는 비법. 꾸준함. 꾸준히 하는 게 기본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냥 시키는 일을 정해진 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면 다음 단계가 없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다. 나는 그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다. 12. 차별성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만의 차별성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장사할 때 낮은 비용을 들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고객에게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나빠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다. 그러나 경기와 상관없이 고객들이 여전히 많은 식당도 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예외 없이 음식 맛이 좋고 서비스도 훌륭하다.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3.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깃집을 컨설팅해 준 적이 있었다.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 보였다는 것이었다. 비싸 보이는 가게는 잘 안 가게 된다.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자주 가게 되는데 편하다라는 것에는 가격도 포함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해답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1만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 퀄리티가 2만원의 느낌을 준다면 자주 시켜 먹는다. 반대로 2만원짜리가 1만원짜리 느낌이 난다면 절대 다시는 시켜 먹지 않는다. 어떤 가게 사장들은 그 기준을 만들 때 고객의 입장보다는 가게의 입장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돈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들에게 뭔가를 챙겨주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돈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무언가를 소비자에게 더 줬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돈을 날린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10,000원에 판 종목이 20,000원으로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10,000원에 판 종목이 20,000원으로 뛰어오르면 10,000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억 자산가 박용옥 투자자 역시 그에 져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 때 적정 목표 주가와 기대 수익을 미리 산출한다.
하지만 목표 주가에 꽉 차게 파는 일은 거의 없다. 마지막 과즙까지 다 뽑겠다는 생각으로 수익을 쥐어짜는 것은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는 수학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욕심내지 않고 판다. 그리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 더 올라갈 것을 알지만 판다. 그 후론 미련을 두지 않는다. 수익에 감사할 뿐이다. 어쩌면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2만원 가치가 있는 주식을 1만원에 기꺼이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 맛집이 된 것 아닐까요? 투자 고수들은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들이 우리의 종목을 살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매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장사할 때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항상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장사는 내가 만든 음식과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다. 15. 새로운 것이 돈이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마찬가지로 잘 팔리는 음식에도 참신하고 새로운 메뉴들이 많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그만큼 노력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다. 부자는 새로운 것에 항상 관심을 둔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재료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장사와 트레이딩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 최소한 5년은 버텨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욜로족이나 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에 훅 간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무언가를 금방 얻은 적이 있었는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짧은 기간에 얻어본 적이 없다. 만약 장사를 시작하고 한 달이나 6개월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장사를 하고 2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진지하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건값을 계속 먼저 지불하는 바람에 돈은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렇게 버티니까 7년 뒤에 후참자리 대박을 터뜨렸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후참자리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은현장 저자가 대박 터뜨린 프랜차이즈 상호명입니다. 후참잘. 내 목표가 현재에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내 목표가 멀리 있다면 지금 당장의 하루가 좋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 목표를 너무 짧게 잡지 마라. 큰 노력이 큰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17. 고객의 반응을 즐겨라. 장사라는 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나를 바라보는 여러 눈빛이 있다. 나를 존중하는 눈빛, 좋아하는 눈빛, 때로는 화를 내는 눈빛까지도 고객들의 다양한 눈빛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18. 메뉴 개발할 시간에 상권 분석에 집중하라. 만약 메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권 분석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하나에 투자할수록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과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나누는 게 좋다. 누군가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메뉴 개발을 할 시간에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고 퇴근하고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편안히 쉬고 잠을 자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한다. 장사, 사업, 유튜브 전부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까? 아니다.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장사도 사업도 유튜브도 잘 안 될 때 나 혼자 흘린 피눈물을 보지 못해서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모든 걸 시작했다. 그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다.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운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운이 좋고 기회가 자주 왔다면 유튜브도 잘 되기까지 3년이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들면 된다.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중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날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마치며 이 책은 다른 투자책과는 다른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율이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레이딩과 관련된 다수의 책을 리뷰하면서 트레이딩이 장사와 같구나, 주식을 그저 상품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었고,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가볍게 읽고 가볍게 리뷰하려고 했는데 절대 가벼운 책이 아니었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겨워도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공하더라 라는 저자의 말이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꼭 책을 통해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투자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면 위대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어제는 버나드 바루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면서 제때 행동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은현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200억 부자가 되기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다면 성공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공 철학은 분명 자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투자에 진심인 분들일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이다. 투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이다. 진심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손실에 힘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외롭고 힘껏 공부한 투자가 잘 안 되어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꿋꿋이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 도움을 드리고 응원드리는 부자의 사원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아빠가 저번에 잘 때 버나드 바루크 얘기해줬지? 기억나? 미국을 성장시킨 네. 그 사람 이야기 중에 아빠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제때제때 행동하라. 옳지.